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 창업 시 비용 공제를 10배 늘리고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 인상폭은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간임금 고졸 직종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60만 개나 없어질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3달러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텍의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타인종 여성들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의 허정미 참사관 겸 영사가 새로 부임해 동포 언론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 창업 시의 비용 공제를 10배나 늘려 5만 달러까지 공제해줘 4년간 2,500만 곳의 신청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는 현행 20%에서 28%로 올려 인상폭을 바이든 대통령 제안의 39.6%보다 훨씬 낮추겠다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맞상대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상반된 것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과도 크게 다른 세금 정책으로 중대 승부를 걸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두 가지 주요 세금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우선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비용 공제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나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We will expand the tax deduction for startups to $50,000. It's essentially a tax cut for starting a small business. 이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 시에 드는 평균 비용이 4만 달러인데 이를 모두 비용 공제로 충당해 주겠다는 파격 제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중산층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강화를 최우선 순위안으로 삼겠다며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확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창업비용 공제를 10배로 늘려 첫 임기 4년 동안 중소기업 2,500만 곳이 신청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1,900만 곳이 신청했는데 그보다 600만 곳이나 늘려 잡은 겁니다. 해리스 방안은 이와 함께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비용 공제를 늦추고 있다가 이익이 났을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소업체들이 확장이나 혁신하려 할 때에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둘째, 고소득층의 지나친 세금 인상에 덜 부담을 느끼도록 자본이득세 인상폭을 바이든 제안보다 대폭 낮추겠다는 새로운 수정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If you earn $1 million a year or more, the tax rate on your long-term capital gains will be 28% under my plan. 해리스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해온 39.6%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춘 것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지나친 세금 인상에 따른 반감, 역풍을 완화시킴으로써 트럼프 후보의 공세를 차단하고 바이든 정책과도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실시되는 A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에서 경제와 세금 정책을 놓고 불꽃 튀는 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연봉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간임금 고졸 직종의 일자리가 2033년까지 10년간 60만 개나 없어질 것으로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경고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확산과 소비자 태도 변화 등으로 가장 많이 없어질 직종들로는 사무실 서기, 소매업체 1차 슈퍼바이저, 행정지원, 금융계 서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직종에선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사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도 AI 인공지능의 확산과 소비자 태도 변화 등으로 산업 구조와 고용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은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가장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직종 일자리를 추산해 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없어질 직종의 일자리는 주로 고졸 이하에서 맡아오고 연봉이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중간임금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임금 고졸 직종에선 2033년까지 10년간 6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노동통계국은 추산했습니다. 연봉 4만여 달러의 고졸자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6%인 14만 7,5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소매점의 1차 슈퍼바이저 직종으로 4만 6천여 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맡고 있는데 10년간 6%, 9만 5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위는 행정지원 1차 감독관으로 6만 3,500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맡고 있는데 10년간 4%인 6만 9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위는 금속,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들로 4만 5천 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10년간 6%인 6만 4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위는 금융재정 분야 서기들로 4만 7천 달러의 연봉에 고졸자들이 맡고 있는데 10년간 4%인 5만 4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는 모두 고졸자 단순 직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내다봤습니다. 대졸자 직종 중에서는 13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들어갔는데 10만 달러에 가까운 일자리이지만 AI 확장과 소비자 태도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컴퓨터 그래머는 9만 9,700달러의 연봉에 대졸자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10%인 13,400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졸 직종 중에서 각종 비용을 추산하는 코스트 에스티메이터도 가장 많이 없어질 직종 15위에 올랐습니다. 이 직종은 현재 대졸자로서 연봉이 7만 5천 달러 정도인데 앞으로 10년간 4%인 8,3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노동통계국은 내다봤습니다. 대졸 직종 중에 보험 인수위는 전체 19위로 7만 8천 달러의 연봉이지만 향후 10년간 4%, 4,700명 줄어들 것으로 노동통계국은 추산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솔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31센트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연말까지 3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가솔린이 3년 만에 최저치에 접근함에 따라 가솔린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전국의 가스 가격은 계속 하락했으며 일반 가스 1갤런의 평균 가격은 3.308달러였습니다. 이는 수요일에 갤런당 3.317달러에서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전 일반 가스 가격이 갤런당 3.361달러였고 한 달 전 갤런당 3.472달러였을 때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고 AAA가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가스 가격은 계속 하락했으며 노동절 주말 동안 전국 평균은 갤런당 3.27달러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노동절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저렴한 겨울용 가솔린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국 평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폭락은 전국적으로 진행돼 현재 일반 가스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미만인 주가 10개에 달합니다. 목요일 기준 버지니아의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174달러입니다. 버지니아는 전국의 가격 하락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일주일 전 일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227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입니다. 가솔린 가격도 1개월 전 일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32달러였던 것보다 저렴합니다. 메릴랜드는 가스 가격이 3.23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일반 가스 1갤런의 평균 가격이 3.285달러였던 것에 비해 약간 하락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메릴랜드에서도 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일반 가스 1갤런당 평균 가격은 3.556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인 갤런당 3.308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가스 가격은 이전보다 하락세입니다.
목요일 가격은 수요일에 3.574달러보다 저렴합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의 일반 가스 1갤런당 가격은 3.603달러였고 한 달 전에는 3.68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대표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제 가솔린 운전 시즌이 끝났다고 말하며 연말까지 가솔린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계절적 정유 유지 관리 기간이 시작되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타인종 여성들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0년간 50세 미만 아태계 여성들의 암 발병률은 52%, 50세에서 64세 사이는 33%, 65세 이상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왜 유독 아태계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했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민족과 인종 집단의 여성들의 유방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23년 기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 10만 명 중 약 12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50세 미만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의 새로운 유방암 발병률은 약 52% 증가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아시아계 태평양계 미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그 기간 동안 33%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여성들의 발병률은 43%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모든 연령, 인종, 민족의 여성의 발병률은 고작 3% 증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연령 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50세 미만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 10만 명 중 약 55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의 비율을 능가하고 백인 여성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많은 아시아계 태평양계 미국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 건강병원의 임상유방암 프로그램 책임자인 헬렌 추는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 인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유방암 증가에 대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과 논의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여전히 미스터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이유는 생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을 구분해본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약 9,000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했으며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은 약 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암센터 교수 스칼렛 고메즈는 단순히 검진이 더 많아져서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베로니카 세티와는 이러한 추세가 아시아 이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첫 번째 월경 주기는 더 빨라지는 반면 출산이 늦어지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도 유방암 위험과 관련이 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지난달 23일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 허정미 참사관 겸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허 참사관 겸 영사는 동포들과의 상견례를 가지며 동포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과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있을 굵직한 계획들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심장 워싱턴으로 허정미 참사관 겸 영사가 새로 부임해오며 동포 언론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막 10일 된 이제 허정미 참사관이자 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18년간 이제 외교부에 이제 몸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까지 가깝게 이제 교민분들을 마주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된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지난 8월 23일 도착해 26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고 업무 파악에 나선 허정미 참사관은 오랫동안 동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가장 객관적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이 아마 동포 언론일 것이라며
9월은 연초와 상반기에 했던 정책들을 돌아보고 다음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니 내년에 목표를 세울 때 도움이 될 더 현실적인 동포들의 요구를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관 겸 영사로서 업무에 충실하며 촌영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 왔으며 또 지속될 3가지 하반기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더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단합하는 것으로 통합행사를 치르는 것을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닌 한인사회의 단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포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상견례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둘째는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에게 투표를 장려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투표권을 가진 한인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할 때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길인 한편 미국 속의 한인 파워를 성장시켜 멀리 보면 한미동맹에도 더 우호적인 관계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성장한 한인 사회가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2세대, 3세대 한인 차세대들에 대해 이분들이 미 주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만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며 피로 맺은 동맹이라고 서술했던 한미 관계가 저물고 있다며 매년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제 이민 1세대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인 동포들과의 소통에 힘쓰며 작은 민원에도 여지가 있고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개선되고 있다며 동포들의 요청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허정미 참사관은 2015년부터 3년간 이미 워싱턴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이디오피아 2년 근무를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